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객관식 문제 연습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량 맞죠? 대량 연속 생산. 그 다음에 공정별로 계산하는 거 맞습니다. 종합원가죠. 3번 자동차 전자제품 정유업.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전자제품 정유업도 자동차도 대량 생산하죠. 전자제품 대량 생산입니다. 정유업도 기름 엄청나게 많이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맞습니다. 대량 생산 맞네. 종합원가 맞고요. 4번 제조간접비. 종합원가에서는 제조간접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죠. 재료비와 가공비로만 구분하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제조간접비는 개별원가 계산에서 직접 재료에 직접 오비, 제조간접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동종 제품의 연속 대량 생산 맞죠? 대량 생산 맞습니다. 2번 정유업, 제분업, 철강업, 제지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 맞네요. 이것도 대량 생산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3번 기말 제공품의 평가를 볼 필요하다. 기말 제공품 가만 보니까 우리 계산 문제 풀 때 기말 제공품 그 작업 진행도가 몇 프로였다. 가공비 계산할 때 작업 진행도에 따라서 뭔가 이게 달라졌죠. 일단 보겠습니다. 제조지시서. 제조지시서란 말이 나오면 바로 개별원가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리고 원가를 집계해 원가 계산하는데 제조지시서 제조 제품별로 하나하나 제조지시서가 다 있는 거. 제조지시서라는 거는 제품별로 하나하나 다 일일이 계산할 때 그럴 때 쓴다는 거. 그래서 개별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정확성은 낮지만 그렇죠. 대량 생산하니까 정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지만 제품의 대량 생산 체계에 적용하기 쉬운 장점 맞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기말 제공품 평가 시 평균법과 선임선출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일단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을 구분하지 않는다. 선임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을 구분해 가지고 작업 진행률도 따로 계산하고 했었죠. 보겠습니다. 1번 선임선출법은 평균법에 비해 원가 계산이 간단하지가 않죠. 일단 틀렸습니다. 선임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을 구분을 해서 하니까 복잡합니다. 평균법에 비해서 복잡하죠. 복잡하다 보니 계산이 좀 정확한 면이 있어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선임선출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가 먼저 완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맞네요. 단기 투입 원가가 배분 대상 원가이다. 단기 투입 원가 자체가 배분 대상 되는 거 맞습니다. 3번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을 단기 투입 원가와 같이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보므로 그렇죠. 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에 투입된 원가도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4번 평균법상 완성품 완산량은 단기 완성 수량 더하기 기말 제공품 완산량이다. 완성품 완산량은 그렇네요. 우리 계산할 때 260페이지에서 계산할 때 평균법에서는 완성품 완산량 계산할 때 기초 제공품 구분하지 않았죠. 단기 완성량에다가 기말 제공품만 했죠. 기초 제공품 구분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었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공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공손이라는 거는 불량품 같은 거 정상 공손도 있었고 비정상 공손도 있었죠. 보겠습니다. 1번 정상 공손이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공손을 말한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원가를 배분해 준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2번 정상 및 비정상 공손품의 원가는 발생 기간의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는 비정상 공손입니다. 정상 공손은 영업 비용이 아니고 그냥 원가다. 제조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원가이기 때문에 제품 또는 완성품 또는 기말 제공품에 배분을 해주는 거죠. 2번 틀렸습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거는 비정상만. 3번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되는 그렇죠. 불합격품 맞죠. 4번 공손품은 원재료의 불량, 작업자의 부주의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렇겠죠. 불량이니까 이런 원인으로 발생하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처음 나오는 계산 문제네요. 쉽습니다. 주 도봉회사는 종합원가 계산에 의해 제품을 생산한다. 재료는 공정의 초기 단계에 투입되며 가공비는 전체 공정에 고르게 투입된다. 이 조건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 그 다음에 가공문가는 공정 전체 고르게 투입. 이 조건이 공통적으로 거의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가공비의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를 물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이렇게 있고요. 완성품 50%, 단기 착수량이 35,000개, 단기 완성품이 30,000개. 그러면 T자 크게 그려서 물량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공품이고요. 기초 제공품이 개수가 5,00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한 게 35,000개, 착수, 투입량을 말하는 겁니다. 착수한 게 35,000개. 합하면 40,000개죠, 40,000개. 그런데 완성한 게 30,000개입니다. 완성 30,000개. 그러면 기말이 나오겠죠. 기말 제공품. 합한 게 40,000개니까, 자변대합계 똑같이 40,000개니까 기말 제공품은 10,000개로 계산이 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완성품 30,000개, 기말 제공품이 10,000개, 합해서 40,000개가 되고요. 주의하실 게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40%라는 거. 40%. 이거 가공비 계산할 때 40% 적용해 줘야 되겠죠.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완산량은, 재료비는 공정 초기 단계 전량 투입된다. 하지만 평균법이기 때문에 평균법에서는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완성품 30,000개, 전체가 다 단계에 투입된 걸로 보니까요. 10,000개, 시작했으니까 시작 시점에 다 투입. 그래서 전체 40,000개 똑같이 적어주는 거고요. 가공비는 좀 다르죠. 가공 역시 완성된 건 똑같이 30,000개입니다. 평균법이니까 기초 재고를 구분 안 하니까 똑같이. 그런데 기말 제공품에서는 40%를 적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10,000개 40% 하면 10,000 곱하기 0.4, 4,000개입니다. 4,000개. 합하면 34,000개. 어렵지 않습니다. 이 포맷만 적응하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완성품 완산량은 재료비 40,000개, 가공비 34,000개. 재료비 40,000개, 가공비 34,000개. 답이 2번이네요.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다음은 공손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정상 공손. 제품을 생산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이거는 영업의 비용 아니죠. 영업의 비용 아니고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련은 올 수 없습니다. 그냥 제조 원가입니다. 원가로 분류해가지고 기말 제공품 또는 제품 완성품에 배분해준다. 원가로 배분한다는 겁니다. 제조 원가라는 거예요. 답이 바로 2번이고, 비정상 공소는 비효율적인 생산 관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영업의 비용. 답이 바로 2번입니다. 7번으로 갑니다. 네,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선행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완산량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재료비의 완성품 완산량 차이만 계산하면 돼요. 우리 가공비가 좀 어려웠죠. 재료비는 쉽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초재료, 완성품, 기말 제공품 이렇게 있습니다. 완성품 수량에서 단기 완성품 수량에서 좀 구분을 해보죠. 기초 재고에서 완성된 게 200개니까 기초 200개. 그러면 단기 투입해가지고 단기 완성된 게 나머지 2,400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평균법부터 해보겠습니다. 평균법. 기초 재고 구분 안 합니다. 단기의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만 있으면 돼요. 단기 완성품이 2,600개, 기말 제공품 500개. 합하면 3,100개입니다. 평균법에서는 이런 물량 흐름 자체가 재료비하고 똑같았어요.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완산량 똑같음. 그래서 3,100개가 됩니다. 선행선출법에서는 조금 다르죠. 선행선출법에서는 기초 재고로 분리했습니다. 기초 재고가 200개. 완성품 중에 기초 재고 200개. 단기 투입, 단기 완성된 게 그러면 2,400개로 계산됐네요. 2,4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500개. 다 합하면 3,100개. 맞네요. 3,100개 똑같고. 그렇다면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완산량을 찾아보겠습니다. 재료비는 원재료,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공정 초기니까 기초 제공품은 전기에 시작됐죠. 전기가 기초였어요. 그래서 전기에 투입된 거는 이번 기수에는 투입이 안 되는구나. 재료비는 0입니다.
전기는 공정추에 전량 투입되니까. 단기 투입, 단기 완성. 2,400은 단기 투입됐으니까 투입 시점 이번 기준에 2,400 다 투입되고, 기말 제공품도 이번 기에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한 거니까 시작 시점. 공정추에 전량 투입 500개 전량 500개 하면 2,900개가 됩니다. 선유선출법은 3,100개 전체 다 해당이 되고, 평균법 전체 다 해당이 되고, 선유선출법은 기초 재고 제외한 거죠. 200개 제외한 거. 이 차이는 200개네요. 200개. 차이.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굳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그 기초 제공품, 그것만 계산, 200개. 결국 이 차이인 겁니다. 200개. 그래서 답은 200개. 하지만 우린 연습 삼아 다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되니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선유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완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번엔 선유선출법이 나왔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공비만 제대로 좀 신경 써주면 되죠. 그리고 기초 제공품은 제외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아까 7번 문제하고 조건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냥 선유선출법에 의해서 이걸 풀어라 그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보다 보면 포맷이 거의 비슷해요. 보겠습니다. 일단 물량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기초 제공품이 전기로부터 넘어온 게 500개, 완성도는 20%입니다. 전기에 완성해갖고 전기에 시작해가지고 20% 정도 진행이 됐구나. 그러면 올해는, 이번 기회는 80%가 추가로 진행이 되겠구나. 올해는 80%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단기 착수량이 2000개고요. 기말 제공품이 300개. 그렇다면 T자 크게 그려서 한번 물량 흐름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초가 500개. 단기 착수량, 투입된 거, 단기에 투입된 거 착수량이 2000개. 합하면 2500개죠. 기말 제공품이 300개. 그러면 완성된 거가 완성품이 몇 개인지 파악 가능하죠. 전체가 2500개니까 300개 기말 빼면 완성된 게 2200개가 되는 거죠. 2200개. 이 2200개 중에는 기초에 넘어와서, 전기부터 넘어와서 완성된 게 500개인 거고, 그리고 기초, 단기 투입, 단기 완성된 게 2200에서 500 빼니까 1700개가 되는 거죠. 합해서 2200개. 물량 흐름을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기초 제공품이 500개. 그 다음에 단기 투입, 단기 완성. 이 완성품이죠. 완성품 중에 기초 제공품이 500개, 단기 투입, 단기 완성이 1700개. 기말 제공품이 300개. 진행률을 보니까 기초 제공품이 20%가 진행이 됐으니까 이번 기수에는 80%가 진행이 될 것이다. 80%. 그 다음에 단기 투입은 100%고 기말 제공품이 50%만 진행이 됐네요. 50%. 다 합하면 2500개. 물량 흐름 됐고요. 재료비를 구해봅시다. 재료비 보면 역시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된다. 초에, 공정초. 기초 제공품 그래서 이번 기수에는 0이다. 전기에 다 투입됐겠지. 1700개는 전체 다 17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300개 전체 다 투입. 합해서 2000개. 2000개. 그래서 2000개. 바로 답이 1번이네요. 2000개. 2000개 1번밖에 없고. 그리고 가공비. 가공비는 기초재료 80%, 58, 40, 400개. 그 다음에 1700개 전체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50%니까 300개에 50%, 150개죠. 150개. 다 합해보면, 2250이 되네요. 그래서 2250개. 답이 1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다음 자료를 보고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완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평균법입니다. 재료비 완성품 완산량. 쉽네요. 평균법이라 쉽고 재료비만 물어보니까 한번 또 쉽고. 보겠습니다. 물량 흐름부터 일단 파악해보면 기초 제공품은 12,000 단위. 기초. 기말 제공품이 24,000 단위. 24,000. 착수된 게 32,000. 착수가 32,000. 합하면 44,000 단위입니다. 대변 합계도 44,000 단위일 거고, 그렇다면 완성품은 2만 단위. 맞네요.
평균법이니까 뭐 기초 구분하실 필요 없고, 그럼 물량 흐름 처음에 완성된 게 2만 단위, 기말이 24,000 단위, 합해서 44,000 단위고, 기말 제품 제공품 완성도는 40%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굳이 파악할 필요 없죠.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완산량.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을 다르게 줬습니다. 이걸 줬어요. 원재료와 가공비는 공정 전반의 결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줬어요. 이게 다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원재료는 기초, 그러니까 공정 시작 시점, 개시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는 조건만 봤어요. 근데 간혹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원재료도 가공비랑 마찬가지로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진행률, 완성도를 고려해라라는 겁니다. 평균법이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 완성품 완산량 계산해 보면 완성품은 똑같이 2만 개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기말 제공품 2,400개는 40%만 계산해주라는 거죠. 24,000개. 24,000개 곱하기 0.4 하면 9,600개. 합하면 29,6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 거의 한 10개 중에 8, 9개는 거의 다 원재료는 공정추계 전량 투입,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 그런데 간혹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직접 재료비 및 가공비, 각각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을 하라고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을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보죠. 물량의 흐름이 기초 제공품이 만 단위. 60%. 전기까지 60%가 진행이 됐으니까 단기에는 40%만 계산해 주는 거죠. 40%.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이 4만 단위입니다. 완성품 수량은 3만 단위. 이 3만 단위 완성품 수량 중에는 기초 제공품이 기초에서 완성된 게 10,000개, 단기 투입, 단기 완성된 게 2만 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투입, 단기 완성이 2만 개, 기말 제공품은 또 2만 개, 기말 제공품 완성도 40%, 다 합하면 5만 개가 되는 거죠. 이 5만 개는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착수량 합하면 또 5만 개고, 기말 제공품하고 완성품 수량 합하면 또 5만 개고, 물량, 이거, 이때가 우리 T자 그려서 하나하나 차변되면 적어 봤는데, 숙달되면 그냥 바로 이렇게 물량 흐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각각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 그 다음에 가공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직접 재료비는 공정의 50%. 조건이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50%의 전량 투입된다. 가만 보니까 기초 제공품은 전기에 60%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전기에 전량 투입됐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단기에는 전혀 투입되지 않습니다. 0입니다. 2만 단위는 올해 시작해갖고 올해 완성된 거니까 재료비 전량 투입됐고, 기말 제공품 2만 단위 40%만 진행이 됐어요. 50%가 안 됐네요. 그렇다면 40%이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은 겁니다. 50%가 돼서야 전량 다 투입돼요. 그래서 0입니다. 조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합하면 재료비의 완성품 완산량은 2만 단위, 2만 개.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공비는 올해 40%만 진행이 됐죠. 전기가 60%, 올해는 40%. 10,000개 40%면 4,000개고, 2만 단위는 올해 시작해서 올해 완성됐으니까 전체에 2만, 기말 제공품 2만 개는 40%만 진행이 됐으니까 2, 4, 8, 8,000.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하면 32,000개 됩니다. 2만 32,000. 답이 3번이네요. 이렇게 조건이 조금씩 다르게 주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거 조건 잘 봐두시면 전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조건 천천히 적용만 하시면 되세요. 생각을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11번으로 갑니다. 기초 제공품은 2만 개, 완성도 20%. 단기 완성품 수량은 17,000.
기말제공품 만개 40%고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완산량 차이는 얼마인가? 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의해 균등 발생. 뭐 일반적인 조건이 주어졌고요. 그러면 평균법도 해보고 선입선출법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물량 흐름 파악하면 기초 T자 그래서 기초 2만 개 투입 단기 투입된 게 단기 투입된 게 아직 없네요.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완성된 거는 17만. 기말은 만 개. 그럼 합계가 18만 개. 그럼 차변 합계도 18만 개겠네. 단기 투입된 거는 16만 개. 이렇게 제공품의 물량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평균법부터 해보겠습니다. 평균법 가공비의 완성품 완산량 차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완산량만 구해보겠습니다. 물량 흐름에서 평균법이니까 완성품 17만 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만 개, 기말 제공품의 진행도는 완성도 40% 합하면 18만 개 되고요. 그럼 가공비니까 평균법 가공비니까 완성품 17만 개는 그대로 써줍니다. 그대로 써주고 기말 제공품은 40% 적용해줘야 되겠죠. 만 개에 40%니까 4천 개. 다 합하면 17만 4천 이렇게 되죠. 평균법의 가공비 완성품 완산량 17만 4천입니다.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해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고를 구분해주는 거죠. 기초재고가 2만 개입니다. 기초재고 2만 개고 완성된 거 17만 개 중에 기초재고 2만 개, 나머지 단기 투입 단기 완성은 15만 개라는 거죠. 15만 개. 그래서 15만 개. 단기 투입 단기 완성. 기말 제공품은 역시 만 개. 합해서 18만 개. 기초재고의 완성도가 20%. 기초재고가 20%니까 이번 기수에는 80%만 진행이 되겠죠. 전기까지 20%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나머지 80%가 이번 기수 거다. 단기 투입, 단기 완성은 100%고요. 기말 제공품은 40%만. 역시 40%. 이거 적용해주면 28, 16, 16,000. 그 다음에 15만 개 그대로. 기말 제공품은 4,000. 이거 다 합하면 17만 개가 됩니다. 17만 개하고 17만 4천 개 차이가 4천 개네요. 4천 개 답이 1번입니다. 차이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평균법에 대한 완성품 완산량, 선입선출법에 대한 완성품 완산량 이렇게 구해서 차이.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종합원가 계산 하에서는 원가 흐름 또는 물량 흐름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완성품 완산량이 다르게 계산된다. 그렇죠. 다음 중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기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맞습니다. 모두 단기 발생 맞습니다. 전기를 구분하지 않고. 2번 계산 방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죠. 선입선출법보다는 간편하죠. 전기를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3번 원가 통제 등에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가 통제 좀 복잡하고 좀 정확할수록 더 유용해요. 평균법은 간단하죠.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비해서는 좀 이 정보 자체가 유용하지가 않아요. 4번 보겠습니다. 완성품 완산량 다해다 원가는 총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총 원가라는 말은 전기 이월된 것도 다 합해진 이야기예요. 이건 4번 지문은 5단계를 다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되는 문장입니다. 어쨌든 3번이 답인데 3번은 선입선출법하고 비교해보면 원가 통제 등에 조금 더 유용하려면 좀 더 복잡하고 정확한 게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더 유용하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은 총원가라는 거는 기초 제공품의 원가 그리고 단기 완성품의 원가를 합한 거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이분이 이해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선입선출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먼저 제조 착수된 것이 먼저 완성 맞죠? 그래서 선출법이죠. 2번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제조 원가는 평균보다 동일하다. 맞습니다. 기초 제공품만 가지고 구분하는 거니까 기초 제공품 없으면 동일합니다. 3번 완성품 완산량은 단기 작업량을 의미한다. 그렇죠. 단기에 작업한 것만 가공비에서 선출법의 경우에 가공비에서 기초 제공품을 분리해가지고 완성도를 보고 정의까지 완성된 게 빼고 올해 완성된 그 완성도만 가지고 계산했었죠. 맞습니다. 단기 작업량입니다. 4번 전기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계획과 통제 및 성과 평가 목적에는 부합합니다. 왜? 올해 것만 가지고 올해의 평가는 올해 것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과 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부합합니다. 평균법에 비해서 선출법이 훨씬 더 이런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14번입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작업 원가표, 작업 원가표는 좀 제조지휘서와 같이 다녀요. 그래서 제조지휘서, 원가표, 개별 제품에 대한 원가표, 제조지휘서, 이거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겁니다. 2번, 주문 생산도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거죠. 소량 주문 고가 이거. 3번 완성품 완산량은 종합원가 계산할 때 처음 봤었죠. 완성품 완산량.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4번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는 개별자가 들어가죠. 개별 원가 계산. 그렇죠. 15번입니다. 주전지는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평균법. 재료비는 공정 시작 시점의 전량 투입.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고르게 맞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조건이고요. 다음 자료를 통하여 완성품 완산량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재료비하고 가공비의 완성품 완산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구해보죠. 뭐 기초 제공품이 하나도 없어요. 쉽네. 없고 착수량이 500개인데 완성된 게 400개, 기말이 100개. 그럼 완성된 게 400개, 기말이 100개. 완성도가 50%입니다. 합해서 500개. 그럼 쉽게 물량 흐름 파악했고요. 완성품 완산량 처음에 재료비, 그 다음에 가공비. 재료비는 공정 시점에, 시작 시점에 전량 투입. 재료비 전량 투입이니까 기초 재고가 없고 완성품 평균법이니까 400개 전액 다 오고요. 기말 제공품도 100개 전부 다 옵니다. 그래서 500개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발생. 완성품은 400개 그대로 다 오고 기말 제공품이 문제죠. 50%만 된다는 거. 50%. 100개에 50%니까 50개. 그럼 450개. 500개, 450개, 500개, 400개. 답이 3번이네요. 쉽습니다.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을 이용하는 기업의 가공비, 완성품, 완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문제 포맷이 많이 본 거죠. 비슷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기초 제공품 있고, 단기 착수량 있고, 단기 완성품 있고, 기말 제공품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5번째 점,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 균등 발생 일반적인 조건이네요. 마지막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은 선행선출법으로 해가지고 가공비의 완성품 완산량을 구해보도록 하죠. 물량 흐름은 여기다 이미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 제공품 있고, 단기 착수량, 완성품 700개 중에는 기초 제공품에서 완성된 게 2000개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700개 중에 2000개니까 나머지 5000개는 단기 투입, 단기 완성분이죠. 기말 제공품은 3000개. 기말 3000개. 다 합하면 10,000개. 10,000개 맞나요?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 합하면 10,000개고, 단기 완성 기말 10,000개 맞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재료비, 가공비 구해보죠.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완산량.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이니까 기초 제공품에는 0입니다. 전기에 투입됐겠죠. 단기 투입, 단기 완성 5,000개, 단기 맞고, 기말 제공품 4,000개, 기말이니까 단기 시작됐으니까 합해서 8,000개. 이게 재료비의 완성품 완산량이고요. 가공비의 완성품 완산량. 기초 제공품은 전기의 30%가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이번 기수에는 70%가 진행이 되겠구나. 따라서 2714, 1,400개. 단기 투입, 단기 완성 5,000개 그대로 오고요.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가 30%대. 30%네. 그럼 30%만 3,309, 900개. 다 합하면
7,300. 그래서 가공비의 완성품 완산량은 7,300개. 답이 1번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다 품종 소량 주문. 그렇죠. 개별 원가는 소량 주문입니다. 품종은 여러 개인데 하나, 두 개 뭐 적게 만든다는 겁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대량. 맞습니다. 2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 계산 공정물. 그렇죠.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세부적으로 계속 세분할 수 있는데 종합 원가 계산은 크게 공정별로 크게 오케이, 좋습니다.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건설업, 조선업. 그렇죠. 개별적으로 건물 하나 만든다든지 큰 배 하나 만든다든지. 맞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정유업은 기름을 대량 생산하죠. 맞습니다. 4번 개별 원가 계산은 완성품 완산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배분하며 완성품 완산량이라는 거는 개별 원가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고 종합 원가 계산에 나왔죠. 틀렸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는 개별 원가 계산과 서로 바뀌었죠. 답이 4번입니다.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 다음 자료를 보고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완산량을 계산하면 평균법. 딱 보니까 많이 보던 게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계속 풀어보시면 비슷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시는데 그런 많이 본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또 계속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계속 보시면. 평균법입니다.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을 구분하지 않죠. 그렇다면 완성품만 가지고 2만 완성품이고요. 기말 제공품은 2만이네요. 2만. 완성도 2만, 기말도 2만. 그럼 합해서 5만. 4만. 보죠. 완성품 2만. 재료비에 대한 거 구해보면 원재료 공정초 전량 투입, 가공비는 전반의 균등 발생 일반적인 조건이고, 그러면 2만하고 2만 다 그대로 오겠죠. 4만 그대로 오겠죠. 가공비는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고려해줘야 되는 거죠. 50%. 그러면 완성품 2만, 기말 제공품은 절반이니까 만. 해가지고 3만. 가공비 완성품 완산량은 3만입니다. 답이 4번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역시 많이 본 포맷이에요. 비슷하죠. 익숙하죠.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 시 가공비,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고 발생하는 자료다. 기말 제공품 평가를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 완성품 완산량의 차이는 보겠습니다. 가공비에 대한 것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럼 보죠. 평균법으로 따지면 기초와 단기 완성 구분하지 않으니까 일단 완성품만 보고 해보겠습니다. 평균법입니다. 평균법. 완성품 700개. 기말 제공품 수량 300개. 완성도는 40%. 합해서 1000개고요. 가공비를 해보면 700개 그대로 오고 300개는 40%만 3, 4, 12, 120개 합하면 820개가 됩니다. 이게 평균법에 대한 가공비의 완성품 완산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입선출법을 해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기초를 분리하니까 기초 제공품 수량 200개인데 단기 완성품 수량 700개. 700개 중에 기초께 200개. 단기 투입 단기 완성이 500개. 기초가 60%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40%, 나머지 40%만 진행이 되면 되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기초 200개, 40%, 단기 투입 단기 완성 500개, 그리고 기말이 120개. 300개 중에 3, 42, 120개 그대로 오는 거죠. 120개. 다음 새로 쓰면 기초 제공품이 기말 제공품이 300개인데 완성도가 40%. 그래서 전체가 1000개. 그래서 가공비만 따로 떼어서 보면 올해는 40%니까 248, 80, 그 다음에 500, 나머지 3, 42, 120, 이제 120이 되는 거죠. 다 합하면 700개. 그래서 완성 완산 차이는 820, 700, 120개 차이가 나네요. 답이 2번입니다.
20번 마지막 문제네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 방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역시 많이 본 포맷이죠. 비슷하게 반복이 돼요. 재료비 공정초의 전량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 발생.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한번 다 구해봐라. 이렇게 되니까요. 선입선출법은 단기 완성품 중에 기초와 단기 투입을 구분하는 거죠. 기초 제공품 5,000개. 5,000개인데 완성도가 20%입니다. 전기까지 완성도 20%인 거예요. 그럼 단기에는 80%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80%. 단기 투입, 단기 완성. 단기 완성이 2만 개니까 단기 투입, 단기 완성은 5,000개 뺀 15,000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이 10,000개. 완성도는 40%. 올해 40% 진행이 되고 다 합하면 3만 개네요. 3만 개. 그래서 단기 완성,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 합하면 3만 개. 완성과 기말 제공 합하면 3만 개. 그럼 3만 개 맞네요. 3만 개. 재료비. 재료비에 대한 기초는 없죠. 0이죠. 기초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니까 기초는 전개 다 투입됐겠네. 0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투입, 단기 완성 15,000개. 기말 제공 40%인데 단기에 다 투입되니까 10,000개. 합해서 25,000개 되고, 가공비. 가공비는 기초 5,000개는 80%가 이번에 투입된다. 그러니까 58, 40, 4,000개. 15,000개는 그대로 오고요. 기말 제공품 40%죠. 4,000입니다. 4,000. 다 합하면 23,000. 그렇죠. 그래서 25,000, 23,000. 답이 3번이네요. 기본적인 문제고요. 가장 딱 정형화된 포맷입니다. 20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포맷만 딱 적용하면 종합원가 계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역시 처음 볼 때는 그리 만만치 않지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우리 원가 회계에서 봤던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가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면 무조건 맞춘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정상원가만 제대로 정복하시면 원가에서 나오는 4문제 중에 4문제 다 맞추실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재무 회계하고 원가회까지 회계는 다 우리가 한번 본 거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세법을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를 들어가는데요. 회계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른데 전혀 앞에 사전직이 없어도 바로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 편하게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